안녕하세요. 사주 속에 나타난 건강의 약점을 찾아 미리 예방을 해보는 사주 동의보험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날이 쌀쌀해지면 손끝이 시리고 저려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여자분 사주로 사주 동의보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모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네요. 어머님이 갑상선 암수술을 하셨다고 건강이 어떻겠느냐고 묻습니다. 집중을 하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얼굴에 미세한 떨림을 포착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손발이 시립고 저리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만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날이 쌀쌀해지면 손끝이 시리고 저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라고 하십니다. 어머님,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시네요. 혈은 순환하다가 끝점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약하게 되면 반환점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발쪽이 답니다. 심장에서 내려보낸 혈이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힘이 부족한 셈이죠 라고 말씀드린 후 사주를 펼쳐봅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임원년, 신해월, 신사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임원년생이시면 1942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80이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며느님과 같이 오셨고 이분이 갑상선 수술해서 건강이 어떨는지 물어봤던 사주인데 제가 손발이 시리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쌀쌀해지면 손발이 시리고 저려서 밤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겨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서안에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쇠를 생겨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지에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오안의 기토, 월지, 해수안의 무토, 일지,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신금 작은 쇠와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암의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의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영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월지의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시지, 진토안에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거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 시지, 진토안의 일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를 극하는 관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불입니다. 불은 연지에 오와 작은 젖불, 일지에 서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강하죠. 임수,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오와 사와 작은 불, 큰 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편이라고는 신금과 진토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니까. 자, 먼저 오화, 사화, 관이 있습니다.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이 관인 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사주에 지금 가장 강한 오행이 뭔가요? 불은 강한 것 같지만 나무에 생저도 없고, 그죠? 쇠는 작은 쇠밖에 없고, 진토는 큰 광활한 대지가 있지만은 한번 보자고요.
임수, 임수,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이 오화는 임수하고 해수 때문에 꺼졌고, 그 다음에 사화 역시 해수와 수국화, 그 다음에 임수가 쏟아지면서 수국화에서 불은 모양새만 있었지 거의 꺼졌네요. 막아줄 나무가 있다든가, 그죠? 흙이 있다든가. 진토는 어떤가요? 절벽한 흙이라 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흙탕물이 돼서 이 불을 보호하지 못하죠. 그러니 바로 수국화로 큰 불, 작은 불이 다 소멸됐네요. 그러면 불이 소멸되고 막을 흙이라고는 흙탕물이 돼서 거의 물과 같은 존재되다 보니까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이 뭔가요? 물이 됐네요. 임수, 해수, 임수. 그죠? 물기운이 가장 강한 호행이 됐다는 얘기죠. 조우는 불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냉하죠. 습하고 냉습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영신은 뭔가요? 사주의 가장 강한 호행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막아줄 수 있는 흙이 영신이 되겠습니다. 진토는 흙탕물이 돼서 안 되고, 해수 안에 모토가 암장돼 있어서 이 모토로 영신을 삼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물기운이 강해서 이 모토도 거의 쓸려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사주팔자라 영신이 너무 미약하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거는 사주에 물이 병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해주는 큰 나무, 간목이나 임목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생목 하면서 물을 흡수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큰 나무가 희신이 되고, 그 다음에 큰 흙, 좀 단단한 흙이면 좋겠네요. 무토나 술토 정도. 그죠? 진토는 절벽한 흙이기 때문에 물을 못 막습니다. 그리고 작은 흙인 미토, 축토, 기토는 너무 작은 흙이라 이 강한, 왕한 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니 큰 나무, 간목, 임목, 그 다음에 마른 흙인 모토와 술토가 희신이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건강에서는 조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조우는 냉습한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사주의 불기운이 약해지면 이게 심장이 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장의 펌프질이 약하겠죠. 그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혈액이 발끝까지, 손끝까지, 머리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불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민한 분들, 왜 예민하죠? 사주가 냉하고 예민한 이유가 일월간에 신금, 날카로운 칼날이 보이죠? 이게 또 현칩살로 잡혀 있고, 오화도 현칩살로 돼 있죠? 현칩살이 보이니까 또 현칩살도 강하고 음기운이 강하죠? 불이 소멸됐기 때문에 음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근히 음의 기운이 강하게 포진하고 있어서 이런 사주들이 예민한 분들이 된다는 얘기죠. 또 일지와 월지가 또 충돌하다 보니까 시끄럽죠. 이런 사주들이 중풍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주 시끄럽고 냉하고 그 다음에 예민하고 음기운이 강하고 이렇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중풍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전형적으로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선발이 저리면서, 그러니 이런 사주들이 중풍에 매우 취약한 사주팔자가 돼서 중풍에 주의해야 될 사주팔자가 됩니다. 1회 때 중풍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은 좀 더 다른 이런 예민한 분들이 더더욱 중풍에 잘 노출되기 쉽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주팔자가 어떤 탕약으로, 어떤 약성으로 예방을 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사주 같이 사주가 냉섭하고 냉섭한 이유가 불기운이 꺼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혈은 순환하다가 끝점을 반합해야 되는데 혈액이 약하게 돼 있죠. 심장이 약하게 되니까. 혈액이 약하게 되면 반함점에서 머무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발 쪽이 더 심하거든요. 심장에서 내려버리는 혈이 밑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족욕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족욕을 자주 해야
혈행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혈이 잘 돌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폐기 있으시면 어깨하고 배꼽 및 단전 있죠. 단전 밑에 보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따뜻하게 해줘야 혈행이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날이 쌀쌀해지면 아침 저녁에는 마스크를 해야 좋습니다. 요 세 가지를 잘 지키시고 또 중풍에 좋은 약성을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중풍에 좋은 거를 올리브 오일을 설명드렸었죠. 오늘은 소풍탕이라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소풍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풍탕에는 광활, 방풍, 당귀, 청구, 족복령, 진비, 바나, 오약 등의 약재가 합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뇌졸중, 중풍에 좋은 약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풍탕을 지어 드시면은 뇌졸중에 또 상당히 예방 효과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에 좋은 소풍탕을 설명해 드렸고 뇌졸중에 노출이 된 사주팔자도 오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미세한 떨림을 보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예민한 여자분 사주로 중풍을 예견하고 미리 예방을 해봤던 사주팔자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도박이 보관 시간 유익하게 보내셨나요?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